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대출 축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출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 있어서 금융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출의 규제를 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그런 자료를 보면서 오늘은 대출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오늘이 2021년 10월 26일인데요. 오늘 이제 주요 Q&A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안이 금융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의 내용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정부 당국하고 이 금융위에서도 2023년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일정 부분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어쩌면 소득 대비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고, 대출의 총량들을 이제 규제하려고 하는 방안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분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유념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시기하고는 이제 완전히 좀 틀려지는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 발표안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목차를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반드시 다운받거나 출력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기 때문에 이 목차를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루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에서 보면은 대책 개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최근에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아주 큰 리스크를 담을 만큼 가계부채가 아주 강력하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정부 당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장기간에 따른 이 가계부채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부채를 관리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 규제 강화 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이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좀 하고 있고요. 제2금융권에 대한 부분들도 이 자료에 의하면 정부 금융위에 대한 부분에 얘기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DSL 강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죠. 즉 소득 대비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보면은 근본 제2금융권 규제 강화로 그 취약 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정부 당국 그리고 금융위의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따른 것은 이제 명확한 대책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금융위에서도 추가적으로 보완책을 내놓겠다 하는 부분이고, 금융권에서 이제 규제 비율하고 은행권의 비율을 높게 설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DSR의 적용 단계가 이제 그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내년 7월에 2단계가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이러한 그 DSR의 단계별 소득 대비 이제 대출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실 텐데요. 최근에도 잔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즉각적인 시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유예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 잔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대출 2억 원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DSR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됐는데 모집 공고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 DSR의 대출 여부가 실행이 되면 잔금 대출 여부에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 Q&A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일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시간상 굉장히 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출력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도 시행 전에 2억 원 초과 대출을 보유하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에 대출 만기 연장 시 적용이 되는지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그리고 증가세도 주요국 대비 너무 가파른 상황이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되시는데 LTV나 그 대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 지금 현재 이 GDP 대비 가계부채의 내용들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80% 90% 이상의 LTV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들한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대출의 범위를 굉장히 큰 폭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LTV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 뭐 60%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대출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고 있죠. 하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대출의 그 증가세 포인트 추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만 본다면 지금 현재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 1.7%, 4.1%, 6.6%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6.9%로 굉장히 가파르게 이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팩트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자산시장 버블이 붕괴할 수도 있다라고 금융위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당국에서는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소득 대비해가지고 규제에 대한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금융위의 생각이고 이 기간 한 2, 3년 동안은 그렇게 정부 당국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 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하게 통제를 하겠지만은 추후에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금융위에서 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의 시그널은 자금이 없는 분들한테는 대출을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겠다는 게 금융위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내가 자산을 모으기보다 대출을 활용해서 모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선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소득 대비 대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을 모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근본 제2금융권 규제 강화로 이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제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정부 당국이나 금융위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환 능력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금융권에서도 타이트하지 않게 대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 경매 같은 경우도 제2금융권에서 대출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타이트하게 규제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이 예외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려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배려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 다양한 배려 방안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부 당국이나 아니면은 금융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대출 규제가 DSR 1금융권 뿐만 아니라 이 금융권까지도 타이트하게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DSR의 2단계 적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DSR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 대출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차주 단위 DSR 적용 여부를 총 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 신청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도 대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닌 한도 금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마이너스 대출,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쓰면 그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한도액이 내가 만약에 1억이다,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한도액, 최대치 한도액을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하니까 최대의 마이너스 통장의 금액을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2022년 6월까지 총 대출의 기준 외에 규제지역 외의 주택담보대출은 6억 초과 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 DSR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신용대출이나 대출 같은 거 미리 받아놓고 했었는데 이 신용대출이나 뭐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도 이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총량의 대출의 규모를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야 되고 적용 시점을 보게 된다면 총 대출액이 2021년 5월에 신용대출을 만약에 5천만 원을 받고 그리고 2021년에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를 1억 3천을 받으면 이제 두 개를 합치면은 2억 원을 초과하게 되죠. 그러면은 DSR에 적용 대상이 돼 가지고 이 규제 대출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이 DSR이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차주 단위에서 예외가 되는 대출이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은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 분양주택에 또는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그리고 서민 금융 상품들,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은 이제 차주 단위 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 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 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DSR이 적용 대상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전에 분양을 받았던 분들, 이전에 분양을 받아서 잔금대출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제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초과해가지고 DSR이 적용이 되게 되면은 내가 받으려고 하는 대출보다 한도가 많이 축소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원칙은 시행일 2022년 1월 이후에 신규 취급되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초과 시에는 원칙적으로 DSR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전에 2021년 5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가지고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 대출을 시행하려고 하는 게 2022년 1월을 초과해가지고 내년 뭐 5월이나 6월에 잔금 대출을 받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대출 그 DSR에 대한 부분을 2억 원을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은 차주 단위 DSR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규정을 보게 되면은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만약에 내가 대출을 시행하는 게 이 2022년 1월에 이후에 시행을 해가지고 DSR에 적용 대상인데 내가 모집 공고를 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모집 공고가 시행일 이전 잔금 대출 시행일 이전에 만약에 모집 공고일이 시행이 됐다면 당사의 규정을 바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으면은 기분양받은 사람들은 잔금대출 취득 시 이 총 대출액의 2억 원 초과를 하더라도 차주의 DSR 적용 대상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주 단위 DSR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021년 7월 전에 주담대 같은 경우 그리고 신용대출에 대한 그 적용 대상 범위가 있고요. 1단계가 시행되는 2021년 7월 그리고 2단계가 이제 2022년 1월에 총 대출액 초과 2억 원 초과 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고 3단계 2022년 7월부터는 1억 초과 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잔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DSR에 대한 적용 대상이 되게 되면은 대출에 대한 한도가 이제 축소되는 부분들이 점점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들과 주담대에 대한 부분들을 합산해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하셔가지고 이 DSR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 지금 현재는 금융위에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규제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계획들을 좀 철저히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2022년 1월 이전의 분양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총 대출액 2억 원 기준 관계없이 이제 차주 단위 DSR 적용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전에 이제 분양을 받았던 그런 시세 금액하고 그리고 적용됐던 1단계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은 1단계 하에서 차주 단위 DSR 적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SR 같은 경우에 추후 대출금 일부 상환으로 총 대출액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에는 신규 대출 취급 시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일부 상환을 하게 되면은 차주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책을 즉시 시행하지 않고 발표 2개월 이후인 2022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큰 틀의 제도 개선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개월 뒤인 2022년 1월부터 이 DSR에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즉각 시행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았죠. 그런 혼선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2개월 동안에 새로운 절차들, 금융기관들이 준비하고 세부 사항들을 이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큰 틀에서 나온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계획을 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제 DSR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내용이 너무나 많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얼마나 편집이 돼가지고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 한번 보시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지금 현재 중요한 큰 틀은 그거예요. 대출의 규제를 축소한다. 그냥 짧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출의 규제를 축소한다. 그리고 그 대출의 규제 축소에 내가 적용이 되는지 안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셔야 되고, 대출에 대한 규제 축소 속에서 내가 그게 적용이 된다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내가 자금을 모아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플랜들을 여러분들께서 짜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냥 주택 대출에 대한 부분들, DSR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줄어들고 있구나, 축소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플랜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의 플랜들, 그런 것들을 짜보시고 이런 한도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되는지를 아셔야지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얼마의 가용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